부동산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 한국인의 사회적인 이치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부유층들한테는 자신들의 권력, 힘을 그러니까는 재생산하는 하나의 지렛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예? 소위 금수저, 흑수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자산, 그 부동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듯이 중산층은 뭐냐면은 자기가 부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욕망이 그러니까 욕망의 기반으로서 그러니까 작동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예? 반면에 저소득층은 상실성 분노죠. 상실성 분노.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자신들은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실성 분노.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커다랗게 봤을 때 계층 간으로 부유층과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상이한 그러니까 시각입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문제가 민주당 정권이 이걸 풀 실력이 없으면 잠깐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피한다고 없어지진 않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이걸 해결해야 실력을 그러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것을 사실 제시를 했었어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봅시다.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우리 사회는 뭐냐면요. 상위 1%는 2023년 기준으로 순자산이 134억이에요. 134억입니다. 성인 1인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20살 이상의 그러니까 성인들이 19세 이상의 성인들이 예? 한 가족의 세대에 한 4명이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얘기인 겁니까? 그 집은요. 134억 곱하기 4 해가지고 예? 얼마나 얘기예요? 거의 6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이게 금수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예요. 반면에 저 밑에 흑수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도 안 돼요. 자산의 차이가 716배나 됩니다. 716배. 이게 금수저 흑수저를 하위 50% 성인 평균이 1870만 원뿐이 안 돼요. 한쪽은 134억이고요. 대한민국의 이게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의 실상입니다. 실상이에요. 이게 적나라한 실상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한 8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층들이 있는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은 경제력에 있어서는 완전히 세습사회인 거예요. 세습사회. 이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중산층 상위 10%에서 50%에 있는 예? 이들이 소위 중산층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들은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예, 2016년부터 특히 문재인 정권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7년간에 3억 한 600만 원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니 오르면은 일단 그 자체로는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자기 집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인 겁니다. 예? 욕망인 거죠. 근데 7년 사이에 상위 1% 이내에 있는 평균은요 47억이 증가했어. 자산이요. 평생 모은 게 47억만 돼도 부자인데 47억이 증가했어요. 증가분이요. 하위 50%는 7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게 되면은 별로 증가한 것도 없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금수저 흑수저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요. 이거 여러분들을 방치하면은 대한민국은요 기본적으로 경제 생태계, 사회 경제 생태계가 유지가 불가능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성장률 갉아먹고 가계 소비 갉아먹고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출산율 갉아먹고 다 이거하고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그동안 자꾸 숱하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수치로 보여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저출산위원회에서 뭐 저기 연세대 무슨 뭐 인구 무슨 연구소하고 뭐 해가지고 응용경제학하고 해가지고 네? 저희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1% 올라갔다 출산율이 몇 퍼센트 떨어지고 뭐 이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새삼스럽게 확인한 거 가지고 해야 했잖아요. 예? 교육비가 증가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거 제가 그동안 쭉 다 보여드렸던 얘기들이잖아요. 예? 보여드렸던 얘기들이잖아요. 이걸 뭐 새삼스럽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그럼 그걸 확인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책 안 나오고 어떻게 출산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성장률을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냐고요. 예? 문제가 진단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책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실행할 정책을 못 만들겠으면은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장관도 장관열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겁니다. 상위 1% 이내 평균 소득, 이건 소득, 앞엔 자산이고요. 이건 소득입니다. 소득은 한 3억, 이게 얼마, 증가했습니까요? 예? 상위 1% 이내 평균 소득은, 3억 한 6천만 원에서 4억 한 8천만 원 했으니까는 한 1억 한 1천만 원 정도 증가한 거예요. 자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요? 47억이 증가하는데, 소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1억 한 1천만 원 증가한 거예요. 1억 1천만 원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산 중심의 경제 구조고요. 상위 1% 중심의 경제 구조입니다. 상위 1% 중심의 경제 구조예요. 반면에 하위 50%는 소득이 성인 1인당 지난 7년간에 얼마가 증가했냐? 한 320만 원이요. 이거 물가 고려 안 한 겁니다. 물가 고려하면 거의 소득이 안 증가한 거죠. 네? 안 그러냐면 이게 대한민국 경제의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인 겁니다. 이거 방치하고 하위 50%는 대표적인 서민이잖아요. 서민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다시 이제 포커스를 잠깐만 좁히면서 얘기를 해봅시다요. 10월 22일 날,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22일이면 언제입니까요? 22일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정도 기사겠네요. 지난주 수요일 정도요. 서민 동네를 강남처럼 규제하다니. 노도강 부글부글. 노도강 하면 노원, 도봉, 강북구 이쪽이잖아요. 부글부글. 여기는 이제 이쪽 지역들은 그러니까 서울에 21개구가 있는데 8개구는 집값이 오히려 하락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같이 규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당국자들도 미안하다 표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그랬죠. 근데 풍선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 주민들 중에서 전부가 그러니까 부글부글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부글부글한 사람도 있겠죠. 부글부글한 사람들. 그게 바로 뭐라 했었어요? 이쪽 지역의 주택들은 많은 경우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중산층 자산가 중산층 그러니까 이분들이죠. 상위 10에서 50% 사이에 있는 이들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부동산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일 게 아닙니까요? 상대적으로요. 그렇죠? 있어도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부글부글하냐? 이들의 중산층의 욕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자기들도, 자기들은 그러니까 좀 이제, 그동안에 이게 억압되면서 가격이 그러니까 침체돼 있었는데,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도 그러니까 하락 이런 게 했는데, 거기다 규제까지 해버려가지고, 근데 사실, 부동산 소유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가 살 집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뭐 규제하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실제로 부글부글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면은 그분들은 뭐겠습니까요? 그분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기대감이요. 네? 기대감들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라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박스를 보여드린 겁니다. 왜 이러냐? 지난 7년 동안에 이분들도 한 3억 한 600만 원 증가했더라 이거예요. 자산이. 네? 이 자체로는 그러니까 기분이 그러니까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예?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왜냐 이분들은 굉장히 상위 10에서 50%는요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요. 예?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득이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 불안도 있고 고용도 내가 일자리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민이에요. 중산층 서민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희망 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보다도 자산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예? 증가하는데 특히 이제 상위 1% 중심의 이제 이 경제 구조가 저런 얘기입니다. 자산도 그렇고요. 이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